자,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3단원 수열. 수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수열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수열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단원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열과 수열의 합을 구하면 수열은 다 하는 거예요. 끝낸 거예요. 지금 제목 볼까요? 수열의 뜻,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에서 수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다,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열에서는 그 일반항 구하는 이야기. 자, 수열은 숫자의 나열을 수열,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항 제일 잘 찾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척 보자마자 탁 하고 찾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인지 살펴보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이야기부터 합 구하는 이야기까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역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일반항 n번장 일반항은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n에 대한 식으로 구해 놓으면 모든 숫자,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구해 놓으면 모든 항들 n이 얼마라고 주든지 뭐 100번째 항 그러면 n 자리 얼마를 집어넣으면 100을 집어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납니까? 그거 복습하는 거네, 그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n번째 항 A에는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항수보다 하나 작은 D다. 이걸 아느냐를 묻는 문제네요, 그죠? 자, 적어봅시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2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우리가 찾고 있던 일반항은 요거 2n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설명했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랬을 때 바로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 그래서 2n. 그렇죠? 2n에다 뒤에 더하기 네모가 됐을 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7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찾아도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첫째 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한번 적어볼까? n번째 항 A에는 첫 번째 항이 A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n-1제곱. 여기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에는 n이 아니라 항상 n-1이 들어간다. 항수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 공식을 그대로 쓰면 A에는 첫 번째 항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n-1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럴 때 괄호를 풀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4하고 3 곱해서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일반항과 n항까지야. 참 책이 친절하네요. 그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일반항 다루고 두 번째는 n항까지 합을 다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봤더니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이어야 공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공식 안 돼요. 10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첫째 항이 1, 공차가 5인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쓰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의 공식 S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죠. 2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L이라고 쓸게요. 라스트니까 첫째 항을 A라고 쓰고 거기다 항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도 있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항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이 마지막 항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금 아까 L은 A 플러스 n-1D였단 말이야. A 플러스 n-1D였으니까 이걸 더한 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2분의 n 곱하기 AA 더하니까 2A 플러스 n-1 곱하기 D. 이거 중괄호 쓰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공식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쓰는 공식이 있어요.
중괄호로 고쳐주자. 이게 뾰족만 하면 중괄호니까 중괄호로 예쁘게 보이죠? 자, 그래서 뒤에 공식은 그런데 전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뒤에 공식은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라는 문제에서 이용하세요. 아니면 앞에 공식 주로 쓰세요. 앞에 공식 다 잘 외우더라고. 자, 그러면 SN이니까 마지막 항 n번장을 쓸게요. n번장 A에는 첫 번장 1 더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공차 5 이렇게 쓸게요. 그죠? 공차 쓰는데 지금 10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A10 뭐 하는지 무슨 일 됐지 지금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은 1 더하기 항수보다 하나 작은 D 9D 9 곱하기 5 9, 5, 45에 1 더했으니까 46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쉽더라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10번째 항까지 합 S10은 2분의 첫 번째 항에다 마지막 항을 더하세요. 1에다가 46을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항수를 곱합니다. 항수 10을 곱해요. 자, 이거 계산할 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10배 10을 곱하는 건 약분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편해요. 46에다가 1 더하면 47, 47의 10배는 470. 470을 2로 나누니까 2는 4, 2, 3은 6, 2, 50, 235가 답이 됩니다.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이게 조금 어렵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공비가 2, 1보다 크네. 그럼 n항까지 합의 공식을 써볼게요. 합의 공식은 r-1분의 외우는 방법. 공비를 r이라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r-1을 그대로 쓰고요. 분자에. 그래서 분자에만 첫 번째 항을 앞에다 곱하고 항의 개수 제곱. 여기만 n입니다. 항의 개수 제곱이에요. 그래서 n-1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쓱 치우고 너무 작아서 안 예뻐서 고쳐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게 n제곱 요게 공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1-r분의 1-r분의라고 써도 되는데 그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이거 쓸게요.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10번째 항까지 합 S10은 첫 번째 항이 3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자 2-1분의 공비 -1분의 2-1분의 1을 분자분모에 씁니다. 그리고 분자에만 괄호 열고 첫 번째 항 앞에 곱해 3을 곱하고 항의 개수 제곱만큼 거듭 제곱을 해 2의 10제곱 됐어요? 분모 2-1은 필요 없고요. 그죠? 1분의니까 필요 없고 3 곱하기 이거는 좀 외워줘야 돼. 2의 10제곱 상식이야. 1024. 1024에서 1 빼면 1023. 거기다 2배 하는 것은 뒤에 붙으면 3, 3은 9, 3, 2는 6, 3, 0은 0, 3, 1은 3. 3빵 69. 이게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열 문제가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항 다루는 문제와 n항까지 합구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딱 보고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규칙성 찾는 방법이 1, 2, 3, 4 대입하면서 n번째 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찾는데 여기는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지? 그거 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반항 찾는 문제는 첫 번째 척 보자마자 탁 하고 찾는 거 규칙성을 찾아서 그다음에 등차수열의 공식 등비수열의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열의 합구하는 방법은 등차수열의 경우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경우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시그마 공식 있었죠. 그거 말고 부분분수 분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형 답니다. 그러면 껌이죠 아주. 자, 이건 시그마를 이용해서 고치는 방법 연습인가 봐요. 자, 시그마 공식으로 합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썼어요. 별거 아니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라는 얘기예요. 끝에 항 n항까지니까 여기 지금 n번째 항이라는 표시 아니야. 그죠? n까지가 되고요. 주의할 거는 요 속에는 K번째 항을 쓰면 됩니다. 왜? 변수가 K니까. 그래요? 다 끝났죠? 시그마 K는 첫 번째 항부터 맨 첫 번째 항 1이래. 그죠? n번째 항 일반항 써줬으니까 n번째 항까지니까 n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an을 쓰면 안 돼요. AK, K번째 항을 써야 돼요. K번째 항은 n 자리에 K를 바꿔 쓰면 2K-1 이게 결과랍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똑같이 그러면 요거 시그마 자 K를 변수로 쓸게요. 뭐 I를 써도 돼요. L을 써도 돼요. J를 써도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K가 K 쓸게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알았고요. n번째 항 요거라 그랬네. 그럼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쵸? 10번째 항까지 합인 것을 앞에 곱해준 숫자를 보고 알겠네요.
그러면 일반항 n번째 항 구해야겠네. k번째 항이라고 아까 자꾸 헷갈려하니까 k번째 항을 쓸게요. 자, 이건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보고 규칙성으로 찾는 거야. k번째 항은 두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죠? 앞에 수, 뒤에 수를 나눠서 할게요. 앞에 수는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그럼 k번째 항은 k 곱하기 돼 있고요. 뒤에 있는 수는 3, 4, 뒤에 있는 수는 앞에 수보다 항상 얼마 더 커? 2가 더 크네. 그죠? 그럼 뒤에는 k 더하기 2라고 쓰면 된답니다. 3, 4, 5, 등차수열이네. 첫 번째 항이 3, 공차가 1인 등차수열 그래도 되고요. 그거보다 앞에 항과의 규칙성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얘는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등차수열.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줘줘요. 일반적으로 1, 4, 70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76은 몇 번째 항인가? 일반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몇 번째 항인가? 그다음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7 수들의 합, 수열의 합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주어져 있는 수, 물론 제일 잘하는 건 척 보자마자 탁 하고 찾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죠? 그게 안 될 때 먼저 뭘 생각한다? 등차수열인지 생각해요. 이렇게 등차수열이라고 친절하게 안 주어져요. 그래서 1, 4, 7, 10 봤더니 주어진 항과 앞에 항과의 차가 일정하구나. 그래서 등차다라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이고, 그렇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다음에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 그죠? 공통된 차이, 공차를 디퍼런스 D라고 쓰면, 그죠? 공차는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6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일반항 n번째 항 구합니다. n번째 항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방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냥 할게요. 잘못했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1 더하기 항수보다 하나 작은 d n-1 곱하기 공차 3,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얘는 3n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n번째 항은 3n 마이너스 2고요. 76이 몇 번째 항이니? 그럼 얘가 76이 되도록 n을 찾으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양변에 2를 더하면 같은 얘기고요. 3n은 78. 따라서 찾고 있는 n은 3, 2, 6, 3, 6, 18, 26, 26번째 항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네요. 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얘하고 연관된 문제네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 76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도 되고, 조금 아까 배웠던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좀 더 쉬워 보이네요. 왜? 첫 번째 항 알고 마지막 항 아니까, 그지? 자, 그러면 합을 갖다가 S라고 해도 되고, 지금 26번째 항이니까 S16이라도 해도 돼요. 그냥 합을 S라고 하고 할게요. 16번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하고요. 가우스가 초딩 3학년 때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를 곱합니다. 26을 곱하고요. 그리고 뭐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되네요. 자, 10의 배수가 아니면 요럴 땐 약분해 주는 게 산수가 편해요. 13. 그래서 얘는 13 곱하기 77이 되네요. 그죠? 77 되면 13에 77 곱하면 77, 13에 77을 곱해버리면 3, 7이 21, 7인 7, 8, 91. 똑같네, 그죠? 91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 더하면 요거 1빵 1 올라가서 1빵 1빵빵1. 우와, 1001. 천사가 아니고 1001이네, 그죠? 1001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묻기를 수학이 어디 가서 쓰이냐. 그거를 보려면 사실은 응용 문제, 문장제 문제를 보는 게 수학이 이런 곳에 쓰인다라는 것을 한 번에 딱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내면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어디에 쓰여요? 수학 배워서 뭐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오원범위나 이렇게 기술공학에서 이렇게 쓰인대요. 어떤 영화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신 영화 이런 거 공포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물체가 이동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럴 때 화면이 착착착착착착착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작아져서 사라지는 거 봤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화면의 넓이가 요게 포인트야. 수학하고 관계되는 거는 화면의 넓이가 한꺼번에 50%씩 줄어간다. 50%씩 줄어간다. 싫어. 퍼센트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수로 얘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씩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수열? 2분의 1을 일정하게 곱해서 나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구나.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 처음 하면 딱 걸렸어. 처음 하면 뭐야? 첫 번째 첫 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다? 1024래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10번째 화면의 넓이를 구하라. 10번째 항을 구하라. 장난이네. 끝났죠? 자, 그러면 갑니다.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가요. 자, 일반항 n번째 A에는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1024. 그거보다 12의 몇 제곱? 10제곱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1024래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거의 항의 개수제곱 몇 제곱? n-1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은 10번째 항 A 10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거는 2의 10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항수보다 하나 작은 제곱 몇 제곱? 9제곱이 됩니다. 1의 9제곱은 하나만 오고 2의 10제곱을 2의 9제곱으로 나누면 2가 하나 남네. 2가 되고요. 단위는 안 썼으니까 맨 나중에 친절하게 써주면 돼요. 단위는 얼마?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응용 문제도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6번 문제랍니다. 등비수열 친절하다. 이렇게 안 주어져요.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2루트 2, 4 또로롱. 어머나 첫째 항이 얼마다? 2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얼마다? 공비 R이라고 쓸게요. 공비 R은 얼마다? 주어진 수를 앞에 수로 나누니까 루트 2지 뭐야. 등비수열이다. 이게 딱 떠오르면 돼요. 똑같네. 7번째 항을 구하세요. 일반항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 수열의 한 문제입니다. 그죠? 끝났네. 자, 1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항 n번째 항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곱하기 2 곱하기 공비 루트 2의 몇 제곱? n-1제곱. 항수보다 하나 제곱, 작은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7항을 구하라? 장난이네. A7은 7번째 항은 2 곱하기 루트 2의 항수보다 하나 작은 제곱 몇 제곱? 6제곱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2의 6제곱은 계산할 수 있는 정도는 합시다. 2 곱하기 요거는 이 루트 2는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2가 되는 수니까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될 거고요. 2, 8이 얼마?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7번째 항이라는 뜻이었네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7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 합을 S7이라고 쓸까 S라고 쓸까 상관없습니다. 7번째 항까지 합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하면 공비-1분의 공비-1분의 그대로 쓰고요. 분자에만 첫 번째 항 곱하고 첫 번째 항이 2인가? 2 곱하고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자 요거 계산 들어갑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되고 자 2에다가 루트 2의 7제곱은 루트 2의 6제곱에 루트 2가 하나 더 있죠. 자 루트 2의 6제곱은 얼마가 되니? 루트 2의 제곱만 하면 2의 세제곱 4, 2, 8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8 나오죠. 그죠? 얘는 그래서 8이 나오는 거니까 8 루트 2죠. 이 뒤에 것까지 하면 그럼 2, 8이 16 루트 2. 왜 이러니? 16 루트 2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자분모에 정리합시다. 분자분모 뭐 곱할까?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죠?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앞에 거 제곱 2 빼기 1하니까 1분의 쓸 필요 없고요. 그죠? 자, 요거 정리를 하면 요거 정리하면
아이고 복잡하다. 16에 루트 2가 구하니까 2배니까 32인가? 그죠? 그래서 얘는 32 그다음에 곱했더니 그다음에 요게 곱했더니 16에다 뒤에 거 곱하면 플러스 16 루트 2고 그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 2 루트 2 그다음 분배법칙 뒤에 쓰니까 마이너스 2 돼서 요거는 30 그다음에 플러스 14 루트 2가 되네요. 됐어요? 동류항 정리만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다음에 합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합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합을 구하는데 자, 우리가 수열의 합 구하는 것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의 공식. 그렇죠? 시그마 공식이 있고 부분 분수 분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공식은 어떻게 했더라? 다시 한번 적어볼까? K 이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긴 AK, K번째 항을 써야 되죠? 그 일반항을 사실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해서 쭉 가서 10 곱하기 21.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가 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에 일반항을 해봅시다. AK라고 쓸게요. AN 하면 자꾸 틀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 K번째 항 구해보겠습니다. K번째 항은 앞에 숫자를 먼저 보면 1, 2, 3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K번째 항은 K.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수는 3, 5, 7 이렇게 나가죠. 3, 5, 7 나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 2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래도 되고 뭐 방법이 없을까? 자, 이거하고 앞에 수하고 뒤에 수하고 차이점. 야,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다. 자, 이 뒤에 수는 앞에 수에다가 2배를 한 것보다 1 더 커요. 그래요? 1, 2는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는 거고요. 2의 앞에 두 번째 항 앞에 수 2배 2는 4에다 1에서 5가 되고 3이는 6에서 1 더해서 7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3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K 앞에 거의 2배에다 1 더한 거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고쳐놓으면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은 준식이는 어떻게 됐냐 하면 시그마 K 이퀄 첫 번째 항부터 항 몇 개야? 10개야. 앞에 있는 숫자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 K 곱하기 얼마? 여기는 2K 플러스 1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거 K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2차식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정리하면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정리하면 2K 제곱 아이고 안 이쁘다 이거 어떡하냐. 자, 이거 좀 지우고 샥샥샥 지우고 자 2K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2K 제곱 플러스 K 요거 계산하는 문제 됩니까? 자, 이제 시그마 각각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은 6분의 맨 마지막 항 10 마지막 항보다 하나 더 큰 거 2배에서 하나 더 큰 거 10에 두면 21이 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됐어요? 다음 더하기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의 맨 마지막 항의 마지막 공다 하나 큰 거. 이게 시그마 K 공식이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요령도 가르쳐준다. 이런 사람 저밖에 없어요. 2, 3은 6 약분하고 10은 손대지 마세요. 3, 7이 21. 그럼 11 곱하면 77. 77에 동그라미 하니까 770. 그 다음에 요거는 110 그죠? 이거는 약분해도 되겠다. 원래는 10배에서 2로 나누는 게 쉬운데 더하기 55 그래서 더하면 5, 9, 7, 8, 9, 12 7, 8, 825 빨리 5 숫자 좋죠? 825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자, K번째 항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자, K번째 항 AK 구하는 거 이게 어려워. n번째 항이라고 하면 AN을 구한 다음에 K로 바꿔 쓸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해요. 3, 4 두 수의 곱인데 앞에 거 보면 3, 4, 5 이렇게 돼 있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5 항수보다 뒤에 있는 숫자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항수보다 항상 얼마 더 커? 2가 더 크구나라는 게 보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첫 번째 항이 3,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앞에 수는 K 더하기 2다 이렇게 쓰고요. 자, 뒤에 수는
2, 3, 4. 아, 너무 쉽다. 그죠? 뒤에 수는 앞에 수보다 얼마 작아요? 1 작아요. k 플러스 2보다 1 작으면 k 플러스 1이지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을 계산해 볼게요. 합 시그마 k 이꼴 첫 번째 항부터 자, k 플러스 2가 12가 된다는 것은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개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항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가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k제곱 2kk 더하니까 3k 상수항은 얘다 1 곱하면 2 되고 자 각각 시그마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그마 k제곱 3 곱하기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마지막 항보다 하나 큰 거 마지막 항의 2배 20에 하나 큰 거 21 이렇게 되고요. 3 곱하기 2분의 시그마 k 공식은 마지막 항보다 하나 큰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 시그마 2가 10개 있으니까 곱한 거 얼마? 22 결과가 됩니다. 됩니까? 자, 요거 계산하는 것도 해봅시다. 왜 이렇게 흔들려? 3, 2는 6, 3, 7이 21에서 그렇죠? 얘는 77빵을 이루 나누는 거 더하기 자, 이것도 계산하면 33에다 빵 더하니까 33빵에다가 2로 나눈 거 더하기 20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 3은 6, 2, 8, 26, 2, 5, 10 그 다음에 2, 1은 2, 2, 6, 2, 12, 2, 5, 10 더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고요. 385, 165, 20을 더했더니 5, 7빵이 나오네요. 그래서 570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봤더니 야 서술형이네. 참 서술형을 내면 참 좋은 문제겠다. 그죠? 자, 풀이와 가정을 쓰는 거 뭐 다 풀이 과정 혼자서 쓰고 있으니까 쓰면 되죠. 이거 가만히 봐봐.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또로롱 이렇게 나가 있는 거. 합에 대한 문제야.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야. 그죠? 수열의 합은 우리가 배운 게 등차 수열, 합의 공식, 등비 수열, 합의 공식, 시그마 공식. 시그마 공식은 시그마 K에 대한 1차식, 2차식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분수 안 돼요. 그건 뭐라 하란 얘기야? 분무의 곱분의 1 이래서 분수들의 합 곱하기로 나타난 분수들의 합은 뭐로 고친다? 빼기로 고쳐서 부분 분수 분해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적어주겠습니다. 부분 분수 분해 문제. 자, 큰 수 곱하기 작은 수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고친다?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괄호 열고 곱하기 괄호 열고 작은 수분의 1 빼기 얼마? 큰 수분의 1의 꼴로 고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일반항 K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N번째 항은 또 헷갈려 하니까 K번째 항부터 먼저 구해보자. K번째 항 AK는 분자는 항상 2예요. 그럼 2 쓰세요. 분모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아이 참 장난이네. K번째 항 K 곱하기 뒤에 수는 3, 4. 앞에 수보다 항상 얼마 더 커? 2 더 커. 그럼 K 플러스 2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봐봐. K와 K 플러스 2 어느 게 더 큰지 알 수 있죠? K 더하기 2가 커요. 그러면 분수 분해를 해야 돼요. 사실 K 더하기 2가 크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문자 부분이 똑같고 차이가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큰 수와 작은 수로 얘기했습니다. 고칩시다. 얘 부분 분수 분해하면 큰 수 빼기 작은 수 K 플러스 2에서 K 빼면 2가 나오죠. 분자 2는 그대로 있습니다. 산수 손대는 거 아니에요. 괄호 열고 왜 2가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알겠죠? 분자 분모 약분돼서 산수 쉽게 하라고 준 거야. 자, 작은 수분의 1 여긴 2가 없습니다. 2는 앞에 나간 거니까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이 부분 분수 분해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려는 합을 S라고 하면 합 S는 끝났어. 합 S는 10번째 지금 이게 몇 번째 항이야? 9, 9번째 항까지인가? 그러니까 9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시그마 K 이퀄 첫 번째 항부터 앞에 있는 수가 항을 나타낸다 그랬죠. 분모의 앞에 있는 수가 9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K번째 항은 이건 약분돼서 1 곱하나만 하니까 쓰지 맙시다.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문자 부분이 똑같고 앞뒤가 빼기의 꼴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 어떻게? 쫙 풀어줘서 쫙 대입을 해서 지워져라 없어져라 지워져라 없어져라 형태가 되는 문제랍니다. 자, 첫 번째 항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1분의 1, 1이라고 쓸게요.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규칙성이 안 보이네. 하나 더 하세요.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규칙성 보입니까? 그만 쓸게요. 맨 마지막 항. 자, 여기 규칙성에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에서부터 지워지는 게 나타나니까 뒤에 항도 두 개를 쓰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항은 9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항은 8번째 항이겠죠. 8번째 항 8 대입하면 8분의 1 빼기 그보다 2 크니까 10분의 1. 9번째 항은 9분의 1 빼기 그보다 2 크니까 11분의 1.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는 거야. 자, 봤더니 여기 3분의 1이 하나가 건너서 그 다음에서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4분의 1도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다음 5분의 1도 지워져라 없어질 거예요. 규칙성. 앞에 항이 앞에 게 몇 개 남았어? 2개. 그러면 뒤에 항도 대칭적으로 몇 개 남겠다? 2개. 이건 다 없어지고 뒤에 항이 2개 남는 거예요. 끝. 됐습니까? 산수해 봅시다. 그럼 앞에 남은 거는 뭐냐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10분의 1과 11분의 1이 남은 겁니다. 자, 산수 계산. 2분의 3인가? 2분의 3 이렇게 됐고요. 2분의 3 됐고. 그래서 통분합시다. 10과 11. 산수 귀찮네. 10과 11 통분하면 110 통분하면 됩니다. 110분의 1 이렇게 쓸게요. 110분의 1. 하나 통분하면 앞에 묶어냈다고 생각하면 110분의 1 하면 자, 2가 110 되려면 55. 아유, 이거 참 어렵네. 55에다가 3을 곱해야 되네. 55에 3 곱하면 3, 55, 3, 55, 16, 165. 그다음 마이너스 12, 110 되려면 11이니까 11 빼기 1이 110, 11이 10 되려면 10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이고 괄호가 안 보인다. 큰일 났다. 괄호 있어요 뒤에. 그래서 얘는 110분의 165에서 얼마를 뺐니? 22를 뺀 거죠. 22를 빼면 144가 되는 겁니다. 자, 2로 약분하면 2, 50, 2, 50, 2, 7이 14, 2는 4. 더 약분 안 되죠. 그래서 55분의 72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